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그리고 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의 회담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또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1%포인트 정도 떨어졌어요. 이래서 일부에서는 순방 효과가 없었던 거 아니냐 또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뭐 그걸 가지고 1% 떨어진 걸 갖고 순방 효과가 없다고 또 이렇게 평가절하하냐 또 이렇게 이제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통령이 오랜만에 출근길 문답을 했는데 여기선 또 다른 또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MBC 전용기 배제 문제인데 오늘 전용기 의원 이름이 많이 나오네요. 예, 그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MBC에 대한 그 전용기 탑승 배제는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헌법 수호 그 책임의 일환으로서 그런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저는. 전용기 배제 문제는 조금 뒤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먼저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윤희석 대변인. 뭐 과거 사례를 보면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가서 잘 행사를 하고 오면은 사실은 지지율이 좀 오르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오르지는 않고 오히려 1%포인트 떨어진 효과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이 대통령의 어떤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지지율에 반영되지 않을 만큼 지금 정치 현실이 완전히 양극단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다, 각박하다, 양 진영이 그냥 뭉쳐 있는 그런 정체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30대 30으로 딱딱.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주 전쯤에 있었던 그 이태원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에도 불구하고 뭐 지지율은 별로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안 떨어지고 않았다.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성과를 얻고 분명히 외교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그냥 그대로 아니면 뭐 조금 떨어지고 뭐 또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은 국민들이 이 정상적인 어떤 정치 상태를 볼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닌 걸로 인식하고 있다. 즉 대선이 끝난 지가 지금 6개월 이상 지났고 이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치 상태, 그러니까 뭐 대선 연장전이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여야 대치 상태가 지속되는 게 원인이라고 보고 그것 중에 하나는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상황이 여소야대도 너무 극심한 여소야대여서 새로운 정책을 펼치거나 어떤 새 정부가 일을 활력 있게 하기 어려운 상황. 그래서 정권 교체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지지층에서는 또 강고하게 결집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또 진보라고 하는 분들께서 또 강고하게 결집하고 있고 중도층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이래서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합니다. 외교적 순방의 성과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지지율에 반영될 만큼 이게 이제 부동층들의 움직임이 좀 아직은 덜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엄혹한 현실이죠. 엄혹한 현실이다. 정치적 양극단화가 이제 이런 현상을 낳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 이제 일단 우선 첫 번째는 대통령 지지율이 안 오르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중도라고 할 수 있는 합리적 보수라고 해야 될까요? 스윙 보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이 아직 대통령한테 마음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순방 효과에도 불구하고 순방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순방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예전에는요. 회담을 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한중 회담이 성사됐습니다. 이게 일부 뉴스로 뜨고 속보로 나오고 이랬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담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회담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가 핵심 관전 포인트였던 겁니다. 그래서 회담에서 우리 국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거냐 아니면 이게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혹은 북한 문제에서 뭐 이런 식의 분석 기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회담에 취재하는 것도 우리 못 들어갔잖아요. 풀 취재를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지지율이 안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실 스스로 자초한 면이 너무 크다. 기자들한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설명하고
그 이번 순방의 효과가 뭔지, 외교적 성과가 뭔지 그냥 단순하게 보도 자료만 던져주고 이거 가지고 알아서 쓰세요. 이게 아니라 백브리핑도 하고 딥백도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관계 속에서 어떤 게 있는지 질의응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예전에 이제 회담 취재를 가보면 문 닫고 그런 설명을 몇 시간씩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이 좀 더 개방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언론 정책을 써야 되는데 뭐 전용기 타지 마, 회담 뭐 공개 안 해,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뭐 사적으로 둘 만나서 따로 얘기를 해. 이러니까 그 변방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이슈가 오히려 더 커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지지율이 안 오르는 이유, 안 떨어지는 이유를 이제 서로 이제 상대 진영 쪽에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오늘 대통령 문답, 출근길 문답에서 이른바 MBC 전용기 배제 문제가 논의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간 다음에 또 다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아니 뭐가 가짜 뉴스예요? 뭐가 가짜 뉴스예요? 돌아가셨어요. 가시는데 찍지 마세요. 이거. 아니 그럼 질문도 못 해요? 질문하라고 단상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고 끝났잖아. 그렇게 했잖아. 반말하지 마세요. 아니 말꼬리 잡지 마세요. 그렇게.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시오가 아니라 보도를 잘하세요. 정말. 그럼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저희가 지어낸 거예요. 끝나지. 영상이 있는데 왜 그걸 부정해요? 뭐가 악의적이에요? 네. 이 공개석상에서 뭐가 악의적이라고 하는 거냐고요. 아직도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아직도. 그럼 뭐 지금 무슨 군사정권이에요? 이거 아직도라네요. 군사정권 왜 군사정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독재적으로 하는 게 어딨어요? 독자적인 게 아니라 아니 다 보도해 주세요. 다 보도해 주세요. 언론이 이런 편협한 언론관이 문제인 거예요, 대통령실에. 네, 그렇군요. 이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대통령이랑 기자들 질답하는데 비서관님이 끼어들어가지고 끝났잖아요. 왜 끝난 상태. 끝났는데 왜 비서관님 끼어드냐고요? 대통령이세요? 예, 대통령이 이번에 전용기에서 MBC 기자를 배제한 것은 가짜 뉴스로 이 동맹 관계를 이간질했기 때문에 헌법을 수호해야 될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가신자 그 뒤에 이제 MBC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도대체 MBC가 무슨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냐? 있는 영상 그대로 보도한 것밖에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기정 홍보기획 비서관과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게 설전이 오갔습니다.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이 MBC에 대한 10가지 자료를 내놨습니다. MBC가 왜 가짜 뉴스를 양산했는지. 첫 번째는 이제 전문가도 확인이 힘든 말을 자막으로 무한 반복했다. 또 하지도 않은 말로 거짓 방송했다. 한미동맹 노골적으로 이간질했다. 미 국무부 입장 보도 없음. 발언 그대로 전달 거짓말. 뭐 이렇게 해서 10가지 정도의 이유를 좀 댔습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실지 뭐 좀 차례차례 좀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윤희석 대변인. 예. 뭐 대통령 출근길 문답 끝나고 들어가는데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뒤에서 대통령 말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 소리로. 저거는 질문이 아니죠. 항의다. 아니 일단 대통령이 등을 돌려서 이제 마치고 들어가는 의사 표시를 하면서 예. 들어가셨잖아요. 이제 문답은 그만하겠다고 들어가시는 이제 거죠. 거기서부터는 문답은 끝났다고 종료됐다고 봐야 하는데 예. 그 과정에서 뭔가 의사 표시를 할 수는 있겠죠. 기자가 어떤 그게 왜 악의적이냐 뭐 이런 얘기를 오늘 한 건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고자 얘기한 건 아닐 거예요. MBC 기자의 질문은 그렇죠. 그건 질문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말한 거지 답을 듣고자 하는 행동은 아니었다는 말이죠. 예.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상황은 도어 스태핑과는 관련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이것은 서로 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예. 소란이 일어난 거 외에는 더 이상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대통령실의 비서관이 그 취재 기자와 예. 대통령실에 상주하는 기자와 저런 소동이 일어나는 데에 관계됐다는 예. 점은 상당히 유감스러운데 MBC 기자가 당사자지 않습니까? 그 해당 방송사의 기자가 저렇게까지 직접적인 언사, 직접적인 감정 표현을 하면서 이 영상에도 나오고 비서관과 저렇게 언쟁을 하는 예. 모습이 과연 국민들께서는 MBC라는 특정 방송사가 어떤 지금 마음으로 대통령실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우리 윤 부의장님.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현직 그 MBC 기자와 얘기 나눈 비서관도 역시 바로 직전까지 언론계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비서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현직 그 언론 출신들이 저렇게 고성을 오랜 시간 동안 주고받는 현실 자체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가 저 장면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의 김상훈 비대위원의 그 광고 중단 요구까지 겹쳐지면서 MBC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실 보도를 한 상태에서 오히려 좀 계속 역공을 당하고 있고 세무조사를 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광고도 끊으라는 압박을 공개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가짜뉴스라는 공격을 받으니 저런 반응을 좀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무튼 좀 바람직스럽지 않은 모습이 보여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MBC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여론조사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양극단의 여론조사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만은 중도는 다릅니다. 지난주에 중도의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29%에서 이번 주는 20%로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의 변화는 상당히 좀 있다. 여론조사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네. 갤럽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장 기자님. 네. 그 언론 입장에서 사실 MBC는 굉장히 억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MBC가 제일 먼저 썼어요. 이거를 이제 저희들은 업계에서 시간차 단독이라고 하는데요. 다 따라 썼거든요. 그러니까 MBC만 이렇게 보도한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언론 160개가 넘는 그리고 우리나라만 그렇게 썼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수의 세계의 언론들이 다 똑같이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BC는 아니 다 똑같이 썼는데 왜 우리만 문제라는 거냐?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오늘 가짜 뉴스로 이간질을 하려는 악의적인 행태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가짜 뉴스를 전 세계가 다 똑같이 보도했다는 건가? 이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쭉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대단히 감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저는 이 그 문화방송 출입 기자도 격앙된 상태에서 사실은 그 이기정 홍보기획 비서관하고 사이가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서로 이렇게 반말하지 마세요 뭐 이렇지만 평소에는 반말을 주고받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직전에 그 YTN 선배였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요. 저는 왜 이렇게 우리가 격앙된 상태에서 서로 일을 해야 되는가? 저는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문화방송 입장에서는 520억이나 되는 세무조사 받았죠. 그리고 MBC를 찍어가지고 삼성 등 광고 중단하라 그랬죠. 그리고 불매운동을 사실상 이제 요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당에서. 그러면 이게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그리고 여당, 소위 얘기하는 정부 여당이 문화방송이라는 한 회사를 상대로 이른바 고사작전 비슷한 걸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기자들 입장에서는 가질 수 있죠. 저는 그래서 문화방송 입장에서도 좀 억울함을 호소할 필요는 있고 그 억울함에 대해서 풀어줄 필요도 있다, 대통령실이.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극한대치 상태로 가면 이 상황은 더 극악해지겠죠. 또 하나 말씀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의 후과입니다. 언론의 재갈 물리기가 좀 심화될 수 있죠. 문화방송뿐만 아니라 다음은 우리 회사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 이제 민현주 의원께도 좀 발언을 좀 짧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MBC 보도 행태에 대해서 뭐 그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없냐를 떠나서 사실은 그 보도 자체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 오늘 대통령실에서 나온 그런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더라도 사실 그때는 들을 분들마다 좀 다른 해석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로넣기 하는 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굳이 그 단어를 가로놓기까지 해서 독자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인지를 굉장히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도나 무당층인 분들도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하지라는 여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럼 MBC나 다른 방송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좀 무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전 솔직하게
그 부분에서 인정하고 나아갔으면 괜찮은데 그렇지를 않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대통령실의 그럼 그 이후의 행보가 처방이 바람직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다른 논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언론 보도 이 문제는 정말 정치적인 성향 없이 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붙인다면 오늘 이제 비서관이 기자와 해당 기자와 좀 언쟁 같은 걸 한 부분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지나간 일이고 그래서 그냥 비서관은 그냥 기자를 좀 달래고 지나갔었더라면 지금의 저 영상이 굳이 오늘의 이슈가 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영상을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뭐 어제도 저희가 잠깐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인도네시아 이 대통령이 주최한 만찬장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뭔가 무언에 이제 말을 했는데 뭐 거리가 있어서 그 음성이나 이런 건 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치권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야권에서는 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한테 너무 아무리 부인이어도 너무 무례한 거 아니냐 뭐 이런데 저 말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가라고 들었고 어떤 분들은 가자라고 들었습니다.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처럼 이렇게 정확한 해석이 안 됩니다. 보는 입 모양에 따라서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저게 서영교 의원은 굉장히 굴욕적이고 대통령을 향한 김 여사의 저런 태도는 굉장히 무례하다 이렇게 논평을 했는데 저거를 무례하다고 봐야 될 것인지 굴욕적이라고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럽다고 봐야 될 것인지 이건 또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서영교 최고위원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도 인연도 있고 이제 친분이 없진 않은데 그럼 남편분에게 얼마나 극존칭을 쓰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개인적인 이건 그냥 가볍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이 왜 그렇게 굴욕적인지 물론 공식 자리에서 공식석상에서 사실 이게 카메라가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있는 자리에서 편하게 두 분이 이야기하신 모습 같아요. 그런데 반말을 했던 어쨌든 거기서 뭐 굉장히 뭐 어떤 폭력적이거나 어떤 언사가 나온 것도 아닌데 저게 왜 외교 굴욕이라고 하고 우리 대통령에게 감히 부인이 반말을 했다? 그럼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에게 편하게 부부 사이에 그런 말도 못하는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 이런 거 자체가 말하는 것도 참 민망한 게 민주당이 정말 김건희 여사의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스토커가 되는 듯한 최고위원 지도부까지 나서서 저렇게 하는지 네티즌이나 뭐 일부 분들이 가십성으로 하는 얘기라면 제가 또 넘어갈 수 있는데요. 저걸 굳이 방송에서 그럼 최고위원이라 하시는 그 자리에서 저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그러면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돼야 굴욕적이지 않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되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